안녕하십니까, 프로토왕TV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전 배팅, 배당가치, 고액 배당, 하이 리턴, 스포츠 토토 배트맨, 프로토왕TV, 마이배팅 공유, 프로토 27회차 경기별 예상 전반전, 목요일 오전 경기까지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들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여기 134번 모나코랑 메스의 경기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경기들, 메이저리그랑 KBO 경기 승 1패 1회차에 포함된 경기들 있었고요. V리그 우리카드 경기는 이것은 점배당으로 배당 움직이고 내려앉아서 점배당으로 끝났던 그러한 경기 하나 있었고, 배당 없는 승부. 그 다음에 승무패 13회차 축구 경기 있는 거. 자, 그쪽 승무패 영상, 해당 편성된 경기들, 해당 경기들의 영상은 토토왕TV에서 승무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BL 최종 라운드가 있는데, KBL 최종 라운드는 배팅 들어가기가 거기선 좀 아치꼬치한 이런 상태이니까, KBL 최종 라운드는 이제 전부 다 패스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34번 모나코랑 메스의 경기, 프랑스 FA컵 경기가 되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배당이 모나코 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이 부분 그대로 타고 가면 객관적인 전력에서도 앞서거니와 배당판에서도 이미 모나코 쪽으로 끝난 승부처럼 지금 배당판도 움직이고 있는데, 배당이 지금 여기까지 떨어졌네요. 1.24배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중간에 한번 떨어져서 1.36배짜리도 있었는데, 거기서 좀 더 떨어져 가지고서 1.24배. 일단 여기는 승부가 끝났다라고 배당판은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것이고, 여기가 마헨 승부가 좀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겠다. 마헨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2.0배 이상에서 훨씬 더 큰 배당이었었는데 여기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 그러면 스토리는 일로 떨어지는 스토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랑 미네소타의 경기입니다. 마이즈랑 헵의 경기. 여기 헵이 나옵니다. 저는 헵 쪽을 조금 더 보고요. 영봉승을 거둔 다음에는 다음 경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미네소타가 강한 것이 영봉승 후에 또 연승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대승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기 상승세 트렌드를 자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모습이 미네소타가 강하다라는 것을 최근 레이스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중력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제 이 전투력, 또 이 결정력,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미네소타입니다. 미네소타. 생각보다 미네소타의 레이스가 더 강하게 올 시즌 나올 수 있겠다.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정도 페이스면은 굉장히 강한 모습, 미네소타를 인정할 수가 있겠고, 자,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의 경기, 여기는 챔스 경기가 되겠습니다. 챔스 경기, 여기를 한번 저는 배당의 자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배당의 자리, 역배당으로, 어느 쪽으로 좀 대혼전 양상으로 팔리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가도 다 배당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저는 역배당 쪽으로 이렇게 레알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요거를 좀 건들고 싶어서, 요거가 레알의 프렌 배당이 1.47배 좀 이렇게 잡혀져 있는데, 배당이 조금 아쉬운 수준이기는 한데, 그래도 여기서 제일 쓸모 있는 건 이게 아니겠는가 싶고, 여기도 승부를 충분히 걸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보고 싶어서 일단 스토리를 이렇게 배당으로 이제 잡아가고 있는 이런 것이고, 레알 마드리드 쪽으로 리버풀이 아무래도 수비에 대한 부담은 항상 올 시즌 내내 가지고 있는 약점이자 부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레알은 이제 벤제마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 라리가 3월에 이달의 선수로 벤제마가 뽑혔지요. 예, 벤제마가 거의 무슨 회춘한 듯한 그런 아주 에너제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기사에 보니까 재밌는 내용이 부항을 뜨면서 컨디션 관리하고 이러는데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요. 자, 레알 쪽으로 저는 배당 복병 이렇게 저는 노리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맨시티랑 도르트문트
경기입니다. 여기도 이제 챔스 경기. 도르트문트가 직전 프랑크푸르트랑 경기할 때 보니까 프랑크푸르트가 세긴 세죠. 프랑크푸르트랑 경기할 때 모습 보니까 그 정도 경기력 가지고서는 맨시티 상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정도 경기력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맨시티 인정 하고 가도록 하겠고, 이렇게 패스 시키고, 다음에 에인절스 경기는 에인절스랑 휴스턴, 여기가 번디랑 여기가 그레인키가 나오는 그레인키입니다. 휴스턴의 그레인키 선발 카드는 요거는 봐야죠. 휴스턴 쪽에 직전에 8회에 직전 경기에서 8회에 비기닝 실점을 주면서 다 이긴 경기를 내준 쓴 역전패를 당했던 휴스턴. 이번에는 에이스 그레인키 승부로 서력에 나선다. 그림 충분히 잡아 볼 수 있다. 충분히 혼전 구도로 팔립니다. 혼전 구도로 팔리면서 핸디까지 마인까지 안고 가면은 2.0배를 넘어가는 2.15배까지 보는 배당. 이 배당 가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오버 개념으로. 다음에 양키스랑 볼티모어의 경기입니다. 양키스 볼티모어는 양키스. 이게 콜입니다. 게리 콜. 이게 콜이 SP 선발로 났습니다. 이게 개막전에서 유현진이랑 붙었었죠. 토론토 유현진과 붙어가지고서 팀이 이제 패배, 승부치기까지 가서 이제 패배를 했고, 그때 뭐 승패로부터는 이제 자유로운 이제 노 디시즌으로 직전 경기는 마무리가 됐고, 지금 아메리칸 리그고 여기는 동부의 3위. 여기가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는 볼티모어가 좀 힘을 쓰고 있는데 동부지구에서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여기는 콜이고 여기는 크레머입니다. 콜이 양키스가 그리고 콜이 자기 자리 잡아 갈 겁니다. 여기는 자기 자리 잡아 갈 것이다. 그 다음에 신시내티랑 피츠버그, 마이애미랑 세인트루이스. 여기까지는 패스를 시키고, 인디애나랑 시카고의 NBA 경기 이것도 넘어가고, 필라델피아랑 매츠 여기까지도 일단 넘겨놓겠습니다. 보스턴과 템파베이. 여기가 글라스노우의 승부입니다. 글라스노우. 지금 스넬이 빠져있는 템파이기 때문에 글라스노우의 승부마저 놓치면은 팀은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동부 3위, 보스턴이 동부 5위. 보스턴은 올 시즌 쉽지 않아 보이죠. 페레스고 글라스노우인데 템파베이는 다른 카드는 다 줘도 글라스노우의 승부는 이거는 무조건 잡아야 된다. 아니면은 믿고 들어갈 자리가 없다. 자, 최근 계속 다 실점하고 있으면서 좀 템포가 고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에이스 승부와 맞물려서 이제 좀 분발, 반등의 자리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기대가 되는 게 템파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템파 승부의 자리, 이건 좀 주목해서 볼 필요 있겠고, NBA 다시, 애틀란타랑 뉴올리언스의 경기, 여기 패스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자이언이 지금 빠져있는 자이언, 잉그램, 하트, 지금 다 빠져있는 상태, 부상으로 아웃되어 있는 상태.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또 다시 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게 조금 다시 이제 페이스를 쭉 갔다가 조정받았다가 다시 좀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모습, 이런 추세이긴 한데 애틀란타 이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을 때가 이제 수비가 굉장히 좋았을 때 모습인데 그때 수비의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가 한번 다시 배팅. 아직은 좀 덜 확인. 그리고 토론토랑 에인절스의 경기도 일단 여기 넘겨놓겠습니다. 토론토 여기 넘어가고요. 스프링어가 들어오면은 그때 저 본격적인 배팅도 가능하다. 그때 가선. 그다음에 컵스랑 미러키, 여기는 페랄타. 여기도 일단 넘겨놓겠습니다.
이거 볼 경기, 안 볼 경기를 일단 좀 잘 간추려 내야 될 텐데, NBA 경기, 마이애미랑 멤피스의 경기, 마이애미, 멤피스, 경기 동부서부. 멤피스는 일단 홈에서 봐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패스하거나, 여기를 보거나 패스하거나, 둘 중에 하나. 텍사스, 토론토, 그 다음에 콜로라도 경기, 덴버, 디트로이트, 그리고 다음 오클랜드랑 다저스. 오클랜드 다저스는 다저스 바시트랑 커쇼. 여기가 지금 커쇼 승부입니다. 커쇼가 개막전에 나와서 아주 고전을 면치를 못했는데, 서부 1위, 여기는 서부 5위, 리그는 아메리칸 리그고 내셔널 리그고. 바시트랑 커쇼, 커쇼 쪽 보고요. 커쇼가 만약에 여기서도 또 무너진다 그러면은 커쇼는 이제는 완연한 하향세인가 라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커쇼 카드를 좀 다시 재고려해야 될 판이다 싶습니다. 커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승부이고, 배팅에서도 앞으로 커쇼 판을 어떻게 이제 요리해 나갈지 이 판을 보면 된다. 근데 당장 이 자리에서는 워낙 이제 강한 타선을 등에 업고 있는 다저스이고 커쇼이고, 그리고 커쇼가 보통 선수는 아니니까요. 일단 한번 그렇게 호되게 맞은 다음 경기는 또 각성하는 모습 곧장 보여줘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당장 이 자리는 일단 다저스 커쇼 쪽으로 일단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에 NBA 다시 넘어와서 골든 스테이트랑 밀워키의 경기가 되겠는데, 여기는 배당을 보는 승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이니까 여기죠. 이렇게 커리, 여기가 서부 10위, 밀워키는 3위 이렇게인데, 뭐 밀워키가 센 건 뭐 이건 다 압니다. 그런데 복병으로서 골든 스테이트가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는 역시 이제 커리의 문제이다. 커리가 부상, 그래서 결장, 좀 한마디 결장했고, 그다음에 복귀해서 곧장 선전, 그러면서 다시 엉치뼈 부상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부상 때문에 다시 통증, 그리고 다시 또 몇 경기 빠지면서 다시 몸 추스리고, 그리고 다시 또 괜찮아져서 복귀, 또 복귀하자마자 커리의 득점력 폭발, 뭐 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또다시 통증이 재발하고 또다시 부상이 재발한다 그러면은, 이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수습이 된, 컨디션이 좀 관리가 되고 수습이 된 이런 상태로 이제 앞으로는 좀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싶겠고요. 커리에 대한 마감 후의 변수, 계속 승 5패에서도 그렇고 이쪽이 좀 많이 걸려왔는데 운 나쁘게 걸려왔는데, 일단 커리 카드는 이제는 큰 변수 없이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배당 메리트는 일단 크게 나와 있으니까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최대한 늦게 배팅하는 것이 좀 유리해 보이고, 만약에 여기에 대한 소식이 또 다시 뜬다라 그러면은 일단 넘겨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컨펌이 됐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한번 배당을 노려 보겠고요. 그런 식으로 저는 한번 보고, 다음에 클리퍼스랑 포틀랜드, 여기도 한번 배당을 저는 보려고 합니다. 배당을 보니까 이쪽이죠. 포틀랜드 쪽으로 서부의 3위, 서부의 6위, 지금 이렇게 되는데, 맞대결에서 클리퍼스가 4연승 중에 있습니다. 이제 포틀랜드가 반격의 그 자리를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4연승, 맞대결 4연승, 5연승, 6연승, 7연승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포틀랜드의 반격의 자리가 때가 오긴 왔고 좀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되고, 그 시점, 과연 이제 이 시점에서 상대 전적 연패를 끊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 자리를 보는 것인데, 일단 진용 자체는 부상자들의 다 복귀, 에이스들의 복귀와 함께 진용 자체는 잘 꾸려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요 맞대결이라면 충분히 한번 타이밍상으로는 볼 수 있는 타이밍까지 왔다 라고 봐서요. 여기도 한번
포틀랜드 가지고서 복병을 보면서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의 자리, 여기 다르비슈, 다르비슈 나옵니다. 여기 산체스고요. 다르비슈인데 마운드에서는 뭐 샌디에고가 앞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샌디에고에서 다르비슈를 영입하면서 클레빈저의 빈자리를 메우고 그러면서 그 이상의 선발의 효과를 보면서 다르비슈 쪽에서 이제 다승 역할을 좀 해주면 그러면은 다저스도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이런 야심차게 영입한 카드가 바로 이 다르비슈 카드이지요. 첫 번째 등판에서는 노 디시즌에 그쳤습니다. 그렇게 첫 승이 나오는데 멀리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이번 경기에서 다르비슈의 첫 승이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샌디에고 유니폼을 입고. 문제는 타티스 주니어입니다. 이 타티스 주니어가 지금 부상이 좀 있는데, 이게 원체 좀 이쪽 왼쪽이 항상 좀 좋지를 못했던 타티스, 약간 왼쪽 어깨, 팔꿈치 뭐 이쪽이 계속 좋지 못했던 타티스인데, 이제 스윙 한 후에 이쪽에 통증이, 어깨 쪽에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아웃되고만, 이제 밖으로 이제 결국에는 경기에서 제외되고만 그런 부상의 내용이 있는데, 타티스 주니어가 없다 손치더라도 저는 샌디에고가 여기서는 더 낫다라고 보고요. 샌프란시스코가 직전 경기에서 샌디에고를 이겼는데 3대2로 이겼는데, 그것도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샌디에고가 뒤집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한타가 못 나와서 이제 그렇게 경기는 끝나고 말았거든요. 그때 샌프란시스코의 3점은 전부 다 홈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홈런이 3개, 솔로 홈런이, 이런 거. 이런 경기 내용은 뭐 그렇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는 못합니다. 사실 뭐 나가는 홈런을 보면 기분은 좋은데, 홈런만 가지고서 3득점, 뭐 요거는 그렇죠. 그렇게 큰 느낌 없고, 뭐 홈런이라는 게 맨날 이렇게 뭐 3방 4방씩 몇 경기 때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런 건 없었고,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고 그런 맛은 역시 샌디에고가 잘 준비된 이런 모습. 그래서 요게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는데, 타티스 주니어의 부상이. 그래도 선발의 우위, 그리고 내용적으로 봤을 때도 샌디에고의 전력이 더 낫다라는 점까지 보면서 여기는 이렇게 가도록,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시애틀이랑 화이트삭스의 경기입니다. 팩스턴이랑 지올리토의 경기. 저는 이 팩스턴의 시애틀, 여기를 복병으로, 여기를 배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이 복병, 팩스턴 좌완인데요. 구속도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도 괜찮고, 브레이킹 볼의 낙차도 있고, 팩스턴 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팀 전력상으로는 시카고가 훨씬 나은데, 시애틀을 이렇게 자주 볼 수 있는 카드는 못 된다 라고는 보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올 시즌 재미 볼 수 있는 팀 아닌데, 이번에 팩스턴 승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좀 보고, 직전에 영봉패를 당하고 넘어오는 것도 있어서 그것도 시애틀의 득점을 기대케 하는 그러한 대목. 3위 서부지구 3위가 되겠고, 여기는 중부지구 4위. 여기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가 굉장히 혼전 구도이죠. 뭐 이건 나중에 또 다른 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고, 배당 굉장히 큽니다. 배당 크고, 프렌 쪽으로 잡고 가는 거, 뭐 요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물 한잔 마시고요.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쭉 지나가서 이 경기들 뭐 승무패 경기 J리그 있고요. 승무패당 경기들 있고, 이런 경기들
승무패 해당 경기는 토토왕TV의 승무패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레겐스부르크랑 브레멘의 경기, DFB 보칼 브레멘의 여기서 구미에서 한 구미 한 급수 위라고 볼 수 있는 브레멘 쪽의 찬스. 그 다음에 신시내티 피츠버그 패스. 인테르랑 사스올로, 인테르 1위, 사스올로 8위. 인테르 여기는 무난하게 정리될 수 있는 판. 마하인까지 잡고 갈 수 있느냐? 잡고 갈 수 있다. 이게 언더오버, 요배당밖에 안 주는 게, 요배당밖에 안 주는 언더오버가 좀 야속하고 좀 얄밉습니다. 그래도 언더오버 건들려면 이쪽으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유벤투스랑 나폴리, 역시 이제 세리의 경기, 유벤투스랑 나폴리의 경기, 4위, 5위, 나폴리가 여기가 복병입니다. 한참 이 부상자가 많아서 좀 고전했던 나폴리인데, 그것도 이제 수비가 굉장히 강한 나폴리였는데 수비 축에서 부상 전력 손실이 많아서 그로 인해서 고전을 많이 했으나 이제 그들이 복귀해주고 하면서 전력이 다시 이제 회복되고 본연의 강한 수비가 다시 이제 회복된 나폴리 가지고서 여기서 역배당에 해당하는 큰 배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벤투스를 본다 그러면 일로 가야 되고, 나폴리를 본다 그러면은 언더로 가야 되고, 이렇게 길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나폴리 가지고 배당을 본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고, 이 안에서 때리고 받치고 한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받치는 것이고, 혹은 이쪽으로 때려놓고 둘 중에 하나 가지고 받치고, 이 안에서 이 매치업, 한 경기 매치업 안에서 때리고 받치고를 하고 싶으면은 그렇게 실전 배팅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에다가 때리고 이쪽으로 받치려고 지금 제 마이 배팅을 좀 구상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 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랑 캔자스의 경기입니다. 중부리그 1위 캔자스가 일단 초반 레이스에서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순위가 예상치와 비교했을 때 이쪽 지구 승부가 지금 랭킹이 지금 초반 레이스에서는 바뀌어 있는 이런 모양새이지요. 여기 이제 비버입니다. 클리브랜드 비버 승부는 봐야 됩니다. 직전에 영봉패를 당한 이후에 클리브랜드, 그리고 순위는 이렇게 쳐져 있으면서 지금 아직 스타트가 제대로 걸리지 않은 상태. 그러면서 비버 에이스 승부. 그러면은 여기는 클리브랜드 승부를 봐야 되는 승부. 언더오버에서는 언더 개념으로 보겠고, 이제 기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갔는데 일단 개념은 그렇게 잡고 가겠습니다. 다음 보스턴 템파는 패스. 디트로이트 미네소타도 여기는 아직까지 패스. 텍사스랑 토론토, 여기 지금 유현진 나옵니다. 유현진 나오고요. 깁슨, 그렇게 강한 SP 아닙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유현진이 놓고 칠 수 있는,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선발 매치업이라고 저는 보고요. 아주 호투했지요. 양키스와의 개막 라운드에서 그 정도면 호투한 것이다. 양키스 타선을 상대로 해서 아주 아까운 결정적인 실투 하나,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그거 넘어간 거 너무 아쉬웠는데, 뭐 그것 빼고는 유현진의 내용은 뭐 좋았다. 호투의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지고, 유현진도 지금 승리 투수 대기, 여기 유현진 토론토 요 승부 봅니다. 그렇게 뭐 무서운 투수 아니다 여기. 그 다음에 컵스랑 미러키 넘어가고, 그 다음에 페이지를 좀 올려서 미넨이랑 PSG, 지금 미넨 쪽으로 이렇게 챔스 경기입니다. 미넨 쪽으로 이렇게 페이블로 잡혀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매치업이 미넨과 파리의 경기가 작년 챔스 결승전 매치업이죠. 그 당시에는 1대 0으로 미넨이 이기면서 미넨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다시 이제 또 이 매치업이 짜여진 것인데, 요번에는 파리에게 한번 복병 노림수로 한번 두어보고 싶습니다. 음바페 승부를 한번 노려본다.
음바페 승부를. 여기는 이제 파리의 프렌 승부가 되겠는데, 파리의 프렌 승부, 이것도 실전 배팅에서는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여기는 뭐 난타전으로 가도 스토리 자체는 요렇게 민의 페이버리드 오면서 요렇게 가는 스토리처럼 보여졌는데, 파리 쪽의 스토리 라인을 잡고 가도 요거 충분히 볼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에 포르투랑 첼시, 여기도 배당 여지가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도 배당의 여지가 있다라고. 그러니까는 여기겠죠. 여기를 복병으로 보고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포르투는 유벤투스를 누르고 올라왔고, 첼시는 에이티 마드리드를 누르고 올라왔고, 첼시에겐 좀 운이 따라줬습니다. 이 에이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그 시리즈에서는 일단 원정 경기 불리함이 따로 없었거든요. 중립 경기에서 하면서 그 코로나 스페인의 그 방역 수칙 때문에 타국민들을 지금 입국을 막아놓은 상태, 그 시점에 첼시가 이제 마드리드 원정을 가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정의 불리함 따로 없이 뭐 관중의 유무, 관중이 몇 % 들어오고 이거 차치하고 어찌됐건 간에 그 유리함이 좀 있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그 유리함을 잘 활용하고 타고 가면서 AT를 눌러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의 뭐 포인트이기는 했습니다. 지금 첼시가 만난 상대는 AT보다는 이 포르투가 더 까다로운 상대가 될 수 있다. 포르투는 유벤투스를 누르고 온 팀인데 만만치 않은 강팀이죠, 포르투가. 그때 연장전 포함해서 연장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똑같이 2대1, 2대1 이렇게 홈과 원정에서 이런 승부가 정규 시간 동안 나오면서 연장까지 가서 한 골씩 또 주고받으면서 이제 원정 다득점으로 이제 올라가게 된, 총 연장 포함해서 4골을 이제 준 것인데 그 정도 한 상대를 홈앤드 어웨이 시리즈를 했는데 4골을 줬다? 그 정도면은 상대가 유벤투스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 정도 골을 낼 수 있었고, 포르투 입장에서도 그 정도면 엄청 많이 준 것이고, 수비가 강하다. 쉽게 첼시가 뚫어낼 수 있는 수비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더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승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요렇게 한번 배당을, 전부 다 지금 챔스를 다 주로 역배당, 고배당 쪽으로 저는 보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소시에다드랑 빌바오의 경기, 여기도 또 역배당으로 고액 배당을 이런 식으로 좀 보고 싶습니다. 두 팀이 이제 FA 결승전 파이널, 지난 시즌 일정 넘어온 거, 그것에 이어서 백투백 매치를, 두 팀이 이제 백투백 매치를 갔는데, 이제 그 직전에 그 맞대결에서는 1대0으로 소시에다드가 이겼단 말입니다. 똑같은 이제 백투백 매치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과가 그대로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간다? 이렇게 안 봅니다, 저는. 그래서 빌바오가 그렇게 뭐 말랑말랑한 팀도 아니고요. 여기도 만만치 않은 저력이 있는 팀, 그리고 역습의 한 방도 있는 팀, 공수가 스위치 딱 됐을 때 나가는 역습의 스피드도 갖추고 있는 팀이고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 이쪽을 가지고서 복병을 한번 버려 합니다. 다음에 오클랜드랑, 다시 이제 메이저리그 오클랜드랑 다저스의 경기, 여기가 루자르도랑 바우어, 여기 바우어 나옵니다. 바우어. 다저스에서는 다 필요 없다. 올 시즌은 지난 시즌 전력 유지하고 바우어 영입하고 그러면 또 우승이다. 이런 계산 다졌습니다. 바우어 카드는 놓치고 싶지 않은 그런, 다저스에서는 특히 작년에 콜을 영입하면서 그렇게 계산하고 들어갔던 양키스의 승부 같은 거, 올해 다저스에서는 바우어의 승부가 이제 그런 승부. 이제 첫 번째 등판에서, 직전 콜로라도와의 등판에서 6.1이닝 동안에 13진. 야, 대단하죠. 역시 이제 바우어의 터프한 공격적인 피칭.
구속도 살아있는 모습, 강렬한 그런 모습, 아주 공격적으로 칠려면 쳐봐라, 들이미는 아주 좋은 호투. 이 전까지 퍼펙트 갔어요. 퍼펙트 내용 자체가. 자, 그래서 여기는 다저스를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바우어를 보는 거라고 하는 게 더 낫겠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랑 매치의 경기 노라랑 피터슨 여기 넘어가고 패스하고, 노라랑 피터슨, 그 다음에 워싱턴 애틀란타 여기도 저는 일단은 워싱턴 경기는 조금 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건 조금 빠를 것 같고요. 일단 그 오프닝 시리즈 라운드를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과 좀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가고, 그 다음에 샌디에고랑 샌프란시스코의 경기. 샌디에고 여기 스넬 나옵니다. 다저스가 바우어를 영입했다고? 우리 스넬 있어. 우리 스넬 영입했다. 자, 그 정도로 지금 샌디에고의 올 시즌의 승부수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르비슈랑 스넬 이 두 카드를 원투펀치를 그냥 대번에 영입을 해버리면서 이 정도면은 우리 우승 후보 맞지? 라고 되묻는 그런 카드, 스넬 카드. 두 카드는, 그러니까 이게 스넬도 그렇고 다르비슈도 그렇고 뭐 계속 연승으로 가는 자리에서는 언젠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다르비슈도 그렇고 스넬도 그렇고요. 일단 전부 다 노 디시즌으로 첫 번째 경기를 시작하고 가는 그런 흐름이라서, 스넬도 애리조나와의 첫 번째 경기에서 이제 노 디시즌 상태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등판에서는 실전 배팅의 타이밍이 충분히 잡혀져 있는 이러한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스넬과 거스만 이 선발 SP 매치업에서 샌디에고가 한 수 우위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위에 샌디에고 경기도 살펴봤듯이 타티스 주니어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타티스 주니어의 빈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김하성, 이제 원래는 이 자리가 타티스 주니어가 만약에 이제 안 된다, 못 나온다 싶으면은, 얘가 부상이다 그러면 이 빈자리를 메워주는 게 김하성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제 김하성이 이거를 찬스 삼아서 자기 경쟁력을 어필할 수 있겠는가? 자, 이것인데, 사실 지금까지 모습으로는 좀 쉽지만은 않아 보이죠. 네, 좀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렇게 특히 이제 헛스윙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볼과 배트의 차이가 좀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근데 제외하고 보더라도 타티스도 걷어내고 김하성도 뭐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생각. 일단 그렇게 좀 보수적으로 김하성이 때려주면은 너무 좋겠죠. 통쾌하고. 타티스가 나와가지고서 달려주면은 배팅은 더 수월하겠고. 근데 이런 거 없다라고 보수적으로 보고 가도 그래도 스넬 정도의 카드면은 된다 라고 일단 보고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시애틀과 화이트삭스의 경기. 여기 선발 매치업이 던이고 카이클인데, 이 카이클이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시대의 리그의 에이스였던 카이클인데, 첫 번째 등판을 저도 그래서 이 카이클의 첫 번째 등판을 좀 눈여겨봤는데, 아직은 좀 기대치에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그렇다고 해서 또 영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관망. 일단은 카이클은 좀 관망하겠습니다. 그러고 조금만 더 올라오면 그러면 그때 가서 배팅을 해도 늦지 않다. 카이클은 일단 여기 패스 시켜놓고 보고, 마이애미랑 세인트루이스, 양키스랑 볼티모어, 여기도 양키스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전 경기 뭐 다 볼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일단 쭉쭉쭉 지우고 갈 수 있는 행보도, 그것도 뭐 기분 좋은 행보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거 패스 시키는 자리는 과감하게 넘겨주고요. 여기는 빌이 부상이기 때문에 빌을 보는데, 당연히 팀과 노림으로는 워싱턴인데 여기가 지금 부상 중에 있어서 일단 여기서 일단 넘겨놓고 보고, 그 다음 요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스턴과
뉴욕입니다. 보스턴, 뉴욕. 네, 뉴욕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마 역배당이 나올겠죠. 뉴욕 쪽으로.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선전했습니다. 거의 승부가 완성될 뻔한 112대 114로 원 포지션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던 뉴욕이었었는데 강호 브루클린을 상대로 일단 랜들이 건재하고 로우즈가 랜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항상 랜들 나올 때마다 제가 표현해드리는 워딩 북치고 장구치고 랜들 그 다음에 유리몸이 천재 유리몸이지만 천재 끼는 여전한 로우즈가 복귀를 해줬고 랜들 여전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배당 메리트는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브루클린과 뉴올리언스 뉴올리언스 서부 여기는 동부 브루클린이죠. 여기는 뭐 브루클린이라고 봐야죠. 배당 메리트가 이제 없을 겁니다. 배당 메리트가 없어서 패스하는데 승패는 뭐 브루클린 쪽이죠. 여기가 지금 잉그램이랑 자이언 이렇게 지금 전부 다 아담스도 그렇게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얘기도 좀 있고 브루클린 뭐 하든이 햄스트링으로 빠져 있어서 한번 그런 하든이 빠진 승부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뭐 어빙이 또 메우고 또 어빙이 안 되면 또 다른 저쪽에서도 또 다른 선수가 메우고 지금 여기는 거의 뭐 멤버 구성 자체가 지금 이제는 지구방위대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알드리지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 알드리지 활용도는 좀 높은 것 같죠. 지금 더 알차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영입하면서 그리핀은 뭐 몸 상태도 그렇고 활용도도 그렇고 좀 떨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알드리지는 요긴하게 그래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모양새이지요. 다음에 애틀란타랑 멤피스가 홈에 들어오는 자리에서 배당 주는 자리가 나중에 이제 있습니다. 그 경기 때 한번 멤피스는 보도록 하겠고, 다음 오클라호마랑 샬럿의 경기인데 샬럿이 여기가 지금 13이고요. 샬럿이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인데 서부고 동부고 그런데 샬럿이 좀 힘들어진 부분 악재가 떴습니다. 지금 볼이 일단 볼 손목 부상, 손목 골절, 손목 아웃, 부상 아웃, 시즌 아웃입니다. 몽크도 지금 발목 부상, 또 여기 헤이워드, 몽크도 그렇고 헤이워드도 부상입니다. 요 부상이 좀 뼈 아픕니다. 이제 다리, 발 부상으로 인해서 최소 4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나왔는데요. 헤이워드의 부상은 좀 뼈 아픕니다. 몽크도 한 2주 이상 결장이 불가피하다라고 나왔고 부상 악재가 지금 한꺼번에 지금 특히 헤이워드의 부상은 그러니까 다 없어도 헤이워드 있으면 배팅 어떻게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얘가 복병이 돼버린 셈이 됐습니다. 오클랜드에게 찬스가 왔다. 오클랜드랍니다. 오클라호마에게 찬스가 왔다. 여길 가지고서 한번 배당을 보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휴스턴과 달러스 달러스 서부 7위 서부 13위 달러스 뭐 주포 돈치치가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요. 포르징기스 몸 상태는 손목이 좋지 못하다 뭐 어디 항상 쫓아다니는 문제인데 그래도 포르징기스는 항상 리스트에 뭐 데이투데이 떠 있고 그다음에 프로바블리 막 떠 있고 퀘스천업을 떠 있고 해도 그래도 포르징기스는 그래도 나와줍니다. 그렇게 리스트에 올라 있어도 그래도 계속 나와서 조금 힘을 보태주는 모습은 매번 좀 있고요. 아무튼 돈치치만 건재하면 달라스 배팅은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달라스 배팅은. 그다음에 콜로라도랑 애리조나 여기 애리조나에 범가더 나오고 여기 센자텔라 나오는데 범가노 같아서는 범가노 쪽에 한번 때려주고 싶은데 범가노도 전성기는 좀 지난 모습이라서 그다음에 덴버랑 샌안토니오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뭐 배당 메리트가 없어서 뭐 패스를 해야 될 판인데 근데 뭐 승패는 뭐 덴버 쪽 거의 뭐 덴버는 거의 풀스쿼드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뭐 중이라서 뭐 덴버 승부는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덴버 여기까지 지금 덴버 거의 여기는 풀스코드 쪽이고 여기는 패스한다고 그랬고 여기는 댈러스 돈치치 있으면은 배팅 가능하다고 그랬고 여기까지 먼저 이제 전반전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피닉스 일단 여기까지 같이 메모는 해 놓을게요. 이렇게 메모는 이렇게 하고요. 휴스턴이 14위였었고요. 댈러스가 7위입니다. 피닉스가 서부 2위고 유타 1위. 올 시즌 최고의 히트작들입니다. 피닉스랑 유타. 이렇게 최근 맞대결에서 두 팀의 맞대결에서 재밌는 것이 원정팀이 최근 맞대결에서 원정팀이 4연승 중입니다. 4연승 중. 요 부분 그럼 이 흐름대로 그대로 가면은 또 유타가 이기면은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원정 팀이 5연승을 거두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게 결과가 데이터대로 원사이드하게 흘러가기에는 매치업이 너무 박빙입니다. 피닉스를 무시할 수 없다고요. 그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보기에는 오히려 역으로 이 구도 속에서 이게 이제 깨지면서 이쪽으로 승부가 나올 수도 있는 오히려 이쪽으로 보는 게 실전 노림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피닉스 유타가 센 거는 이제 뭐 이거는 지구촌에 다 알려졌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유타는 유타고 피닉스도 정말 얘네도 더 셉니다. 저도 올 시즌 초에 그 프리뷰 삼아서 NBA 말씀드릴 때 올 시즌은 피닉스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는 최근에 그 올랜도 거의 리그 최약체로 구분되고 있는 올랜도인데 올랜도에게 좀 방심이 들어갔다라고 할까요? 그 올랜도에게 한번 진짜 불의의 덜미가 잡힌 적이 한번 있습니다. 1점 차로 패한 게임. 그것 아니었으면 지금 10연승입니다. 피닉스가. 중간에 올랜도가 한번 이빨을 하나 빼서 도망간 것인데 근데 쭉 그렇게 상승세 연승 타오는 기간 내용 동안에 그 내용이 피닉스가 이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연승의 내용이. 그러니까 그 연승 보면은 뭐 박빙의 승리도 있고 대승을 거둔 것도 있고 이렇게 시속 게임 마지막 랠리에서 이긴 승부도 있고 뭐 고득점으로 이긴 경기 또 그리고 저득점으로 이긴 경기 좀 많이 다실점했을 때 내가 더 내서 이긴 경기 또 완전 틀어막아서 저실점 이렇게 모든 내용을 다 보여줬습니다. 어떤 스토리로 가더라도 결국에는 이긴다라는 내용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피닉스라서 일단 이렇게 보면은 유타가 워낙 지금 올 시즌에 큰 빅히트를 치고 있어서 여기가 성격상으로는 피닉스가 복병이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피닉스 쪽을 가지고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닉스를 가지고서 이쪽 배당이 지금 얼마나 지금 나올지 요게 이제 대기하고 봐야 될 그런 데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토왕TV 마이베팅 공유 프로토 27회차 경기별 예상 전반전 목요일 오전 경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 경기 이후의 경기들 마저 잘 준비해서 다시 또 업로드 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한 번씩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